TV 의료분쟁 차트, 오늘은 17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학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사연이죠, 변호사님? 네, 이 학생이 구토와 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겨울방학 중인 한 고등학교, 텅 비어있는 이 교실에서 한때 웃고 떠들며 추억을 쌓았던 학생들. 그리고 그 사이에 민주가 있었습니다. 학급 사진첩이라는데요. 이런 사진들도 다 이제 민주가 직접 찍어준 사진이에요. 민주가 찍은 거예요? 예, 민주가 이제 평소에 카메라를 좋아하고 이제 사진 감독 이제 그런 쪽으로 꿈을 꾸고 있어서 해맑은 성품으로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던 민주가 갑자기 목숨을 잃은 것은 단순 장염 증세로 향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밥도 못 먹고 배가 아프다 하니 저희가 뭘 마음대로 먹일 수가 없으니까 가서 기운 차리게 일단 탈진 안 되게끔 수액을 좀 맞자 해가지고 그날 수액을 맞고 기본 검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여러 증세를 호소하자 입원을 시켜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왜 그래? 아가 왜 그래? 토하려고 그래? 그게 토하려고 그래. 엎쳐서 이렇게 일어나서 토했는데 그때 그냥 침대 여기 가상에다 그냥 팔이 쭉 떨어져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숨이 가본 거예요. 겨우 17살. 짧은 생의 흔적에는 사진작가를 꿈꿨던 민주를 기리는 친구들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던 민주. 그랬던 동생을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오빠는 참아왔던 울음이 다시 터지고야 맙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병원도 당시에는 영문을 모른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멀쩡하게 그렇게 있던 애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저도 이 학생이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근염이었습니다. 몸속으로 침투한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심근염을 미리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심근염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기나 장염 이런 일반적인 증상과 더불어 흉통 혹은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기나 장염 이런 증상들이 먼저 오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면 오전 10시에 한 3, 4일 전부터 시작된 근육통 발열, 일반적인 몸살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새벽 2시경에 사망을 하게 된 그런 급격한 경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정작 병원은 한 번도 심장 질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엉뚱한 치료만 하고 정말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나도 못 받고 갔다는 거죠. 경찰도 아이가 심근염과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이를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작 병원은 요로 감염을 의심했고 그에 맞는 처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뇌수막염이라든지 심근염이라는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어요. 환자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갑자기 확 나타난 거였고 그 전까지 있는 증상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서 치료를 했던 거고 의심이 안 되는 모든 질환들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또 한 가지 의문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았던 아이의 혈압을 왜 방치했느냐는 거죠. 그 모든 의사들이 기본 얘기하는 건 왜 그 낮은 혈압을 아무 처치도 안 한 상태로 환자를 놔두었냐. 무조건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서 20분이든 30분이든 계속 체크를 해야 된대요. 가족은 다른 병을 더 의심하지 못한 의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피해갈 입장입니다. 수 있는 방법도 좀만 더 정성을 들였고 좀 더 자세하게 진료를 해줬으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지금 증상 중에 구토도 있었고요. 발열도 있었고요. 심근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의심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보통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면 심근염이 아니라도 예. 구토, 설사, 열나고 근육통 있는 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심근염을 의심하기는 임상 현장에서는 매우 어렵죠. 자, 그렇다면 이용환 변호사님께서도 이 의사 출신이신데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이번 상황이 심근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함께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심전도상을 보시면 ST 엘리베이션이라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열성 감염으로 인해서 어떤 심장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전도 소견이 이렇게 나왔다면 예. 추가적으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고 추가 검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효소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예.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좀 틀린데요.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옆에 자동으로 판독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심전도의 해석은 환자의 나이와 환자의 다른 피검사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케이스의 이 소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열이 난 게 며칠이 됐고 했을 때 저런 검사가 나온다면 일단은 입원시켜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뒤에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게 진단의 순서라고,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입장이 지금 달리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가족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혈압입니다. 이 혈압이 많이 낮은 편이었다고 지금 차트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 보통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볼 때 정상 혈압을 120에 80이라고 보지만, 예. 젊은 여자분들 경우에는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환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서 외래를 왔고 이런 경우를 비춰본다면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거를 당장 심근염이나 중증의 심장질환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떨어져 보이고, 또 하나는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하고 나니 혈압이 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의료진이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약간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박사님께서는 임상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자, 법적으로 또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임상 현실에서는 이런 네. 부분을 진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내원할 때 굉장히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심장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추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 요로 감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감염 증상으로만 보고 치료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건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셈이죠. 남은 가족들이 더 이상 큰 상처를 입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